자,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치러진 18년도 1차 경찰학개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 신규 채용 문제는 항상 채용 시험의 범위 밖의 문제가 두 문제씩 나오는데, 요번에는 조금 어렵게, 난이도를 좀 어렵게 해보자는 의견이 많아서 요번에는 승진 범위에 속하는 문제가 한 5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문제에 대해서 배운 데서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조정 점수이기 때문에 5문제는 전부 다 범위 외가 돼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범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조정 점수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요번에 우리 경찰학개론 75점을 받아버리면 형소법에 95점 100점하고 조정 점수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쓸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배운 학생이 최고 점수가 여학생이 95점이 나왔는데, 요거는 항상 문제풀이를 하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느냐, 이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연습이 좀 됐고, 그 다음에 학생 역시 여학생인데 90점이고 85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 남학생의 가장 높은 점수는 85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 내용만 계속 달달달달 읽었는 학생은 75점, 나머지 조금 문제풀이 할 때 생각을 좀 하고 문제풀이를 한 학생은 80점 이상이 다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에 문제를 받아봤을 때 그래도 평균 한 지난 시험보다 한 문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이제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번 제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답만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치고 나가는가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해설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총론 강론에 각 10문제씩 나왔어요. 10문제씩 나왔는데 항상 그렇듯이 법령 문제가 14문제가 나왔고, 요번에는 판례 문제가 적게 나왔어요. 판례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특히 항상 그랬듯이 집시법 문제는 나오는 것이고, OX 문제가 너무 쉽다는 여론에 따라서 OX 문제는 2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수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OX가 나오면 의외로 쉽게 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OX 문제도 2문제 나왔는데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지금 어렵다기보다는 명확한 개념이 없어서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가 많아서 요번에는 확실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또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그죠? 많이 읽어서 입에서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독이 중요합니다. 절대 외운다든지 또는 요약집 있죠? 요약집 위주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과목을 어떻게 요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서를 정독하는 게 가장 낫고, 실제 실강에서 필요 없다고 X했는 부분과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별 5개까지 했는 부분을 구분해서, 별은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씩 더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정독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험까지 5개월 1주가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게 절대 아니죠. 근데 제 기록이 여학생 4개월 필기 합격, 남학생 5개월 필기 합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2차 시험이 합격할 수 있는데, 기존의 학생들은 당연히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시험을 쳤다고 해서 나태하게 한 1, 2개월 쉬다가 오고 이런 경우가 없어야 다음 시험에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필기 통과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면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필기에서 통과를 해버리면 면접은 전문가한테 조금만 지도를 받으면 통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상승이 되어서 한 10에서 15점 정도 평균 점수가 내려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기본 이론 수업, 순경, 채용, 간부 후보, 승진 문제를 모두 다 5년 거를 풀어봤다면 한 80에서 85점이 나오는데, 보통 승진 문제 잘 안 풀어보거든요. 근데 승진 문제를 꼭 풀어보고 동일한 문제는 나오지 않더라도 유사한 방식의 문제까지는 분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난이도가 상승해서 지난 시험보다 평균 한 10에서 15점 하락할 걸로 예상되고,
5과목 전체를 합쳐보면 또 반대로 형소법이 쉽게 나와서 5과목 전체로 봤을 때는 점수 변화가 없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찰학이 15점, 형소법이 15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5과목에 대해서는 변동이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점수가 애매한 학생들은 인원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승부가 되는데 애매한 점수에 애매한 공부 기간에 걸려버렸는데 인원 적은 데를 내버리면 이거 진짜 완전히 합격 가능성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경찰을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으로 분류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질과 내용은 질질봉 아닌가, 그죠? 자, 질과 내용은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이 됩니다. 1번이 경찰 개념이 나오던 선례를 깨고 너무 쉽게 나와버렸죠. 자, 2번은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른 구분이 됩니다. 2번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이 되고요. 3번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질과 내용의 답은 1번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이 됩니다. 2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계속해서 지금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부정청탁 금품수수 방지법에 따른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요번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요번 다음 시험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번 공무원은 직무 수행할 때 지연, 고향, 혈연, 친인척, 학연, 학교 선후배, 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2번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 상급자에게 소명, 설명을 하고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 책임관 상담할 수 있다. 자, 요때 행동강령 책임관은 서해 청문감사관을 얘기하는데 최초에는 소명하거나 상담할 수 있답니다. 자, 처음에는 그 소명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예요. 상담할 수 있다가 되고, 근데 이것이 반복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담하여야 한답니다. 반복될 때는 상담하여야 한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소명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상담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본은 직권상급자 행동강령 책임관인데 3번 같이 정치인 정당 나오면 업데이트가 되어서 소속기관장 행동강령 책임관이 되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처리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돼서는 안 되고 이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치인 정당으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 강요 청탁일 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들어와서는 안 돼. 무조건 외우지 말고, 할 수 있다는 항상 임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거죠. 자, 청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장과 행동강령 책임관 상담 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지난해에 개정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인데 내가 수업할 때 여기에서 두 개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4번 공무원은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른 경찰 관선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해서 행동 강령 책임관 상담 요청할 수 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사가 부당하냐 안 부당하냐 이의를 제기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부당한 것 같지만 또 부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4번이 틀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조심할 게 상담 요청할 수 있다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수사 지휘가 돼야 됩니다. 이거 모든 업무로 지금 졸업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가 아닙니다.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업무로 먼저 나온다고 전부 예상을 했어요. 우리 아산의 경찰교육원 졸업시험에 수사 지휘 대신 모든 업무라고 지금 계속 나왔거든.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도 모든 업무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를 보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정년이 좀 있으면 연장이 되어서 65세로 여러분 퇴직할 때는 65세가 되는데 한 35년 40년 직장을 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구지 말고 1년 2년만 투자하면 다 됩니다. 다 되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2년 동안 결석 안 하고 나와서 떨어진 학생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붙었습니다. 다 붙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혹시 내가 요번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기초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영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학교를 공대나 자연대 쪽으로 다녀서 인문 쪽으로 전혀 공부 안 되는 대학교 재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말고 찬찬히 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연고대 졸업자 출신자가 재학생이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얘들 5명은 지금 1년 6개월째 떨어지고 있는데, 같은 학원의 전문대 학생, 그 학교의 전문대 애들은 계속 3명씩 합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대니까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 머리를 암기과목해서 대학교 들어가는 머리를 믿어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이해만 잘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합격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최종 합격이 되지. 하다가 치우고 그러면 시간만 더 루즈 걸려버리고 결국 포기를 하게 되니까 끝까지 합니다. 알았죠? 끝까지 해야 되지. 이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끝까지 해서 진짜 당당한 국립경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번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내가 이거 역사할 때 항상 그랬죠. 기준 7개만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자, 7개 중에 기준이 3개가 나왔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이 나왔죠. 기역의 경찰법 91년입니다. 기역의 경찰법 91년, 니은의 경직법 1953년 12월 14일, 날짜는 알 필요 없고, 디귿의 여경채용 46년이라서 일반 행정기관보다 10년 이상 빠르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헷갈린다고. 자, 그 다음에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입니다. 2006년.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95년도고 제주도의 자치경찰은 2006년도예요. 미음 치안본부가 되었죠. 요거는 74년 12월 그러기도 하고 75년 1월 그러기도 하는데 문제를 풀 때 지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게 법을 바꾼 날이 있고 간판 걸고 영업한 날이 있는데,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12월 31일인지 1월 3일인지 그거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대순으로 순서 끼워 맞출 때 아무 지장 없죠. 그죠? 그래서 75년 1월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여경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자치경찰이 가장 늦죠. 자, 답은 4번. 그래서 이 5개 중에 기준이 기역, 니은, 미음 요거 3개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고, 어려운 게 세부적인 거 안 나옵니다. 기본 틀을 알고 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역사 문제도 쉽게 맞췄습니다. 답은 4번. 4번. 행정기관의 위임 위탁 규정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요게 말을 나열했어요. 그냥 짧게 끝낼 수 있는 문장을 늘여놨습니다. 고무줄 당기듯이. 그럼 내가 요게 지금 1번, 2번, 3번이 우리 범위고 4번이 우리 범위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에서 해결 다 된다고 했죠. 자 위임,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임,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있죠. 자 범위 1 전이지 않습니까? 일부 전부가 됩니다. 자 법적 근거, 위임은 소속이 경찰청에서 지방청으로 바뀌죠. 법적 근거 있어야 하고, 임의 대리는 네 마음대로 대리해라니까 필요 없고, 법정 대리는 법대로 해라니까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휘 감독입니다. 지휘 감독. 자, 위임은 경찰청, 위임관청에서 수임청, 지방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임의 대리는 그 임의 대리 관련된 내용으로 피대리관청, 경찰청에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 내용과 관련해서 피대리관청에서는 지방청을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 요 지휘감독이 해당 규정에 별도로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요래 됐죠. 지금 문제가 요거 아닙니까? 요거 또 밑에 두 개 더 있었잖아. 뭡니까? 권한의 이전하고, 권한의 이전, 그리고 요건을 구비했을 때 재위임할 수 있는가, 대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가. 내가 총 5개를 썼는데 지금 우리 문제는 3번이 지휘감독에서 탁 나와버렸죠. 자 지휘감독 3번 뭡니까? 자 위임, 수임, 위임된 사항과 관련한 책임은 위임된 기관에서 감독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여기 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나와 있죠. 그죠? 이걸 못 맞출 수는 없지. 3번 틀렸습니다. 그죠? 지휘감독의 지휘감독이 됩니다. 경찰청, 위임관청에서는 수임청, 지방청에 대한 지휘감독이 됩니다. 내가 위임 대리는 요 표에서 해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표에서 해결되고, 이거 귀찮아도 한번 해놓으면 이 표는 내가 95년도 경장 승진 공부할 때 만드는 표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적어도 40년 울가 먹어야 안 되겠나. 그죠? 그럼 마저 나머지 써보겠습니다. 권한의 이전, 위임은 경찰청에서 지방청으로 넘어가지만 대리는 피대리관청의 행위가 되고, 요건을 구비했을 때 위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는 한 번 더 대리를 할 수 없고, 복대리는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요 표에서 항상 해결된다고 했죠. 여기 지휘감독에서 해결이 돼 버렸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3번 자 경찰청에서는 지방청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진다. 지휘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위임과 대리 나오면 표 그리면 다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글자 수는 썼습니다. 글자 수는 이랬으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이게 뒤죽박죽 중구난방되면 머리에 정리가 안 되거든. 그죠? 여러분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외웠겠습니까?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범위부터 쓰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글자 순서대로 읽었거든 항상. 그죠? 글자 순서대로 읽고 위임, 임의대리, 법정대리만 가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외우지 말고 연습하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요 행정법 파트 문제가 내가 4번 아니면 5번이 나온다고 했죠. 요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요걸 맞춰야 내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위임 대리가 가장 어려운 개념이라고 했잖아. 우리 일반 경찰학 개론에서.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4번 문제 맞춰버리면 나하고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4번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표에 있는 그대로가 돼요. 3번 위임된 사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지휘감독 책임을 진다. 5번 국공법의 소청심사위원회 및 위원 내용이다. OX가 바르게 된 것은 OX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 한때는 5개까지 나왔었는데 최대한 줄이라고 해서 요번 우리 시험에 2문제만 나왔죠. 자, 모르는 지문 있을 때 어떻게 푸는가 해보겠습니다. 기억. 소청심사위원회 요건 기억합니까? 교수 5년, 판사 5년, 상급 이상 3년. 맞죠? 그죠? 교수 5년, 판사 5년, 상급 이상 3년. 교수는 5년이네. 기억 틀렸습니다. 상급 이상이 3년 아닙니까? 그죠? 됐습니까? 니은 이거 니은의 내용은 내가 진도 나갈 때 X 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는 자기들끼리 소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련이 없죠. X 해버렸는데 어떡하죠? 넘어갑니다. 디귿. 소청심사위원하고 정규임용심사같이 심사자가 붙으면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 3분의 2 출에 출 2분의 1 찬 이렇게 됩니다. 디귿 앞에 부분 틀렸죠? 제 3분의 2 출에 출 2분의 1 찬. 리얼 소청심사위원은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세약으로 이렇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세약으로 이거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자격정지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항상 요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 틀렸잖아요. 그죠? 근데 1, 2, 3, 4를 보니까 기억의 5년, 디귿의 제 3분의 2 출, 리얼의 근거 이상. 일단 니은 제외하고 기억, 디귿, 리얼이 X인 게 4번밖에 없잖아. 답이 4번입니다. 이래 푸는 겁니다. 알았죠? 굳이 모르는 3번을 붙들고 있어봐야 못 풀잖아. 그죠? 그래서 니은 일단 제외시켜 놓고 기억, 디귿, 리얼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1, 2, 3, 4 중에 기억, 디귿, 리얼이 X인 것은 4번밖에 없으니까 답은 4번인 겁니다. 요래 풀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너무 막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데 니은을 모르면 요래 풀면 됩니다. 항상 우리 범위 밖에 것 나올 때 2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풀 수 있게 냅니다. 그죠? 특히 1, 2, 3, 4 나올 때도 아까 위임처럼 4개 중에 2개는 알고 2개는 몰라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냅니다. 답은 4번. 기억의 5년, 니은의 5에서 7 이하의 비상임위원입니다. 니은의 5에서 7 이하의 비상임위원. 디귿은 제 3분의 2 출이고 리얼은 금고 이상의 형벌, 장기의 심신세약이 됩니다. 답은 4번. 6번.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경찰관은 범인 주치자 정신 착란자 위에서 필요시 경찰 장구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맞죠? 그죠? 2번 경찰관은 총기 폭발물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서 권총, 소총을 발사하면 안 되고 또 이게 바로 14세 미만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총기 폭발물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앞에 옵션이 붙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 없이 그냥 바로 14세 미만자 임산부 권총 소총 나오면 틀려요. 앞에 첫째 줄에 옵션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14세 이하자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14세 미만자입니다. 요거 하고 전자방패 전자충격기도 14세 미만자 임산부잖아, 그죠? 그때 전자충격기 그거 전자방패 할 때도 14세 미만자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2번 써볼까요? 2번이 그거 전자방패 전자충격기하고 전자방패 전자충격기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총기 폭발물 제외하고 권총 소총 나올 때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14세 미만자 임산부입니다. 14세 미만자 임산부가 되는데 전에 전자방패 전자충격기 할 때 14세 이하자가 나온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을 때 정독 또박또박 읽습니다. 알았죠? 또박또박 읽어야 되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이 책 읽어야 그러면 고양이 손 양쪽 겨드랑이에 손 넣고 읽는 거, 턱을 개고 읽는 거 내가 진짜 싫어합니다. 자를 대고 읽습니다. 또는 볼펜을 갖다 대고 읽어야 됩니다. 읽다가 표시를 하거나 빨간 줄이 나오면 한 번 써봐야 되고 별 1개가 붙어 있으면 한 번 더 써보고 별 5개가 붙어 있으면 5번 더 써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그냥 고양이 손이죠. 겨드랑이 손 놓고 눈만 읽으면 5분만 지나가면 딴 데로 생각이 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경찰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책 읽는 습관을 바꾸세요. 승진 공부도 해야 되잖아. 앞으로 평생 순경할 거 아니지. 그죠? 경찰대가 내가 승진해서 자실은 해야 되는데 승진 공부 내처럼 요래해야 됩니다. 요래해야 우리가 일하고 피곤한데 언제 공부하겠나. 지금 하루 종일 채용시험 공부해도 겨우 하잖아. 그죠? 승진 공부는 짧은 시간에 효과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얘기한 대로 자대고 읽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대고 읽고 그리고 빨간색 나면 써보고 이렇게 해야 순경 채용시험도 원만하게 합격할 수 있고 또 순경 들어와서 승진도 4년 안에 경사를 끊고 7년 안에 경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안에 경위된 애가 2명 있습니다. 내한테 배운 학생이. 물론 내가 정경대장 할 때 데리고 있던 애들인데 걔들은 5년 만에 지금 경위돼서 전에는 경위되면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열이 올라서 경감되면 공부한다고 결혼한다고. 근데 그건 아닌데 경감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경위까지는 순경 출신끼리 경쟁해서 쉽게 될 수 있는데 대신에 조건이 책을 정독, 그죠? 자를 대가면서 볼펜 대가면서 한 줄씩 요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이거 얘기했죠. 체류탄 발사기 들고 쏘는 거 SY44는 30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차에 매달려 있는 발사대는 15도 유지가 돼야 격발 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발사기 30도, 차에 매달려 있는 발사대 15도. 3번 맞습니다. 4번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 장비 신규 도입 시 안전성 검사 해야 되고 외부 전문가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3개월 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2개입니다. 신규 도입 장비가 아니고 위해성 경찰 장비 신규 도입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틀린 게 2개가 있는데 위해성 경찰 장비 신규 도입이 돼야 됩니다. 신규 도입이 돼야 되고
경찰청장은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4번에서 틀린 것은 2개입니다. 그냥 신규 도입 장비가 아니고 위해성 경찰 장비 신규 도입이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가 아니고 3개월 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 이때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해야 되겠죠. 그죠? 외부 전문가 참여해야 돼서 4번 틀렸습니다. 4번에 틀린 게 2군데예요. 대다수 해설에 보면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이것만 나와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2개가 틀렸어요. 위해성 경찰 장비 신규 도입이고, 외부 전문가 참여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3개월 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제출해야 됩니다. 4번 틀렸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수업을 많이 하고도 요번에 15문제가 나왔느냐, 또는 간단하게 하고 15문제 나왔느냐, 요걸 따지면 됩니다. 알았죠? 범위 밖에 나오는 거 5문제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더해버리면 성진 문제만큼 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할 필요 없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하고, 보통 또 다음 시험부터는 다시 난이도가 돌아가서 범위 밖에 성진 문제는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계속 2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수업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7번 범인 검거 및 공로자 보상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우리 범위에 넘는 범위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보상금 제도라는 것은 범인을 잡거나 잡도록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원래 액수는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닌데 액수심이 나와버렸죠. 그러면 나오는 김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보상금 기준. 요번에 이게 또 승진 범위에 처음 들어가는 건데 우리 시험이 나와버려서 결국 이거는 원래 이제 범위 밖의 문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형 징역 금고, 사형하고 무기 징역, 무기 금고, 그리고 10년 이상에 해당될 때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일 때 요때가 30만 원 줍니다. 너무 약하죠, 그죠? 요때 30만 원 너무 짜다. 선거범죄하고 따릅니다. 선거범죄는 금품 선거범죄 신고했을 때 그 30에서 50배를 신고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죠? 선거하고 따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공직선거법하고 별개예요. 자, 10년 미만의 징역 금고가 되죠. 자, 10년 미만의 징역 금고는 액수가 더 작겠지. 20만 원이 됩니다. 20만 원. 뭐 범위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궁금해하니까 적습니다. 5년 미만이 될 때 5년 미만의 징역 금고가 될 때는 요때는 처벌이 엄청 약해요. 금고에 10년 이상 자격정지, 50만 원 이상 벌금일 때, 그리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그리고 50만 원 초과 벌금이 될 때, 이게 새롭게 생긴 제도가 되어서 명확하게 뭐 짧게 그렇진 않습니다. 요때 10만 원, 좀 추잡다, 그죠? 돈 좀 더 줘야 되는데 외국에는 신고하면 돈을 엄청 주거든요. 우리하고 좀 틀리네.
자, 50만 원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 벌금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 10만 원 나왔으니까 이건 뭐 한 3만 원 하겠네. 3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채용 범위가 아니고 승진 범위라서 요거는 적어 놓고 그냥 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실강을 꼭 들으세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은 경찰학이 90에서 95가 나옵니다. 100점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두 문제가 승진 범위가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그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해서 찍어서 100점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보통 95점 나옵니다. 95점 나오고 그 실수하면 90점 요래 나오니까 경찰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경찰학이 복잡할 뿐입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 되지. 그죠?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해요. 그 말이 틀립니다. 요거 적어 놓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계속 한다는 의욕,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절대 뭐 한 번 떨어졌다고 몇 달 동안 안 나오다가 다음 시험 다 돼서 문제풀이하러 나오지 마세요. 합격할 수가 없다. 계속 하면 됩니다. 요거는 답만 닫게요. 답은 2번 23만 원입니다. 요게 20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23만 원. 20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23만 원. 틀린 것은 2번이에요. 8번. 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 범위가 아닙니다. 1번은 주어가 조달청장입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업무를 총괄합니다. 조달청장은 이렇게 되고 2번 각 중앙관서의 장 청장님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 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둘 수 있답니다. 둘 수 있다. 안 둬도 됩니다. 둘 수 있다. 좀 어렵죠? 4번. 분임 물품관리관이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합니다. 물품관리관. 4번이 맞는데 뭐 이거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또 일일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자, 답은 4번. 1번은 조달청장, 2번은 분임 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둘 수 있다. 3번 분임 물품관리관이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합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이게 기술인데 8번에서 힘을 빼야 9번에서 또 틀리게 하는 거죠. 9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국가재정법이죠. 우리 헌법상의 예산 그거는 신경 쓸 거 없고 국가재정법의 예산을 보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계획서, 편성지침, 요구서. 그죠? 자, 우리 예산의 절차가 계획서, 편성지침, 요구서가 되죠. 그러면 예산을 한번 보면은 계획서, 편성지침, 요구서, 그죠? 요구서, 국회 제출, 예산 확정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날짜가 뭐 135죠.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120일 전, 30일 전 이렇게 되고 계획서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이고 편성 지침과 요구서는 다음 연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당해가 다음으로 시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해가 다음으로 시험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꼭 읽으라고 했죠.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이란 말은
올해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회계 연도가 1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당해 회계 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이란 말은 올해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주고받아야 되죠. 중앙관서의 장이 나와야 될 것이고 국회에 제출을 누가 합니까? 각 부처에서 제각기 하면 혼란을 야기하잖아요. 그죠? 국회 제출은 기재부 장관이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기재부 장관이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청장님이 기재부 장관에게 줬으면 기재부 장관이 청장님에게 또 줘야 되고 청장님이 기재부 장관 맞네. 그죠? 맞게 되어 있죠.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요거를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틀리게 많이 나왔는데 주고받고를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곧 멀지 않아서 다른 거 다 맞게 하고 주고받는 걸 틀리게 해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기 아직 한 번도 틀리게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는 사람은 기재부 장관이 돼야 되니까 시작은 중앙관서의장, 각 부처의 장관이나 청장님이고 마지막은 국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 나오니까 주고받고 되겠죠. 그죠? 또 예산할 때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독립외청이라서 이거 예산에 대해서 청장님이 직접 기재부 장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예산 나올 때 행안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하나 더 예산 나올 때 국무회의 대통령이 2번 나오는 것이지 국무총리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 나오면 틀립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경행총대, 행총대 했기 때문에 우리 입에 국무총리가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예산할 때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알았죠? 무조건 틀려요. 국회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고 국무회의 대통령이 2번 나오는 것이지 국무총리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 아주 헷갈려요. 꼭 크게 X를 해야 다음에 기억이 납니다. 예산에서는 다른 거는 틀리게 많이 나왔는데 요거 주고받고를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걸 신경을 쓰세요. 시작은 중앙관서의장, 각 부처 장관이나 청장님이고 마지막은 다 모아서 국무회의 대통령 거쳐서 국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기재부 장관. 외우지 말고 생각하세요. 외우지 말고. 내가 이거 외우겠습니까? 주고받고 하니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틀린 게 나와버렸죠. 자, 1번 5회계연도죠. 3회계연도가 아니고 5회계연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2번에 국무회의 나왔고 4번에도 대통령의 승인 앞에 국무회의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국무회의 생략했다고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답은 1번 5회계연도. 10번 언론중재피해구제법 상의 언론중재위원회 설명이다. 숫자를 모두 합한 건 내가 이 문제 풀고 학생들한테 고맙다는 문자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17년 1월달 승진 문제에 나왔고 18년 1월달 승진 문제에 나와서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자 중재위원회는 40에서 90이고 승진 문제에 그대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40에서 90하고 요건 내가 줄을 긋고 밑에 거 있잖아요. 그죠? 부위원장 2, 감사 2 이게 시험 나왔죠. 부위원장 2, 감사 2 그 임기는 3년 이렇게 나왔는데 임기 빼고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승진 문제 꼭 풀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진 문제 중에서 우리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딱 풀면 됩니다. 근데 승진 문제가 경찰학 개론이 200문제거든. 계급별로. 우리 20문제가 200문제를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딱 풀었으면 이거 맞췄겠지. 그죠? 이거 우리가 계속 정정보도 청구권, 안날 3년, 뭐 이런 거 3개월, 3개월, 6개월만 계속 생각했는데 시험에는 엉뚱하게 위원회가 나와버렸죠. 자, 기억에 40, 90, 디귿 리을의 2입니다. 그래서 134, 3번. 승진 문제 1월 달에 쳤는데 그걸 안 풀어보고 채용시험을 쳤다. 이거는 뭐 부터 생각 안 했는 거지 뭐. 그죠? 당연히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바빠도 문제를 거의 다 풀었습니다. 답은 3번.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1번 보겠습니다. 11번도 지난 1년 전에 2회 전에 시험에서는 표로 나왔는데 요번에는 문장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11번 집시법 시행령에 확성기 소음 기준 및 측정 방법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측정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싸운다고 그랬죠. 측정은 집회 주최자 경찰 제3자가 입회해서 5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법이 생기고 최초로 소음 측정으로 해서 내가 그 단체를 처벌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500만 원 벌금 매겼습니다. 그때. 자, 그러면 먼저 소음 기준 보겠습니다. 소음 기준. 자, 주거 지역이죠. 자, 주거 지역에 준하는 경우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입니다.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가 있죠.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이 있는데 주간, 야간 해서 주거 지역은 주간에 65, 야간에 60데시벨, 기타 지역은 75, 65데시벨이잖아.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승진시험 공부하면 나오는데 집시법의 학교는 대학교 제외입니다. 집시법 학교는 대학교 제외고 경찰관서는 자치경찰 제외고 종합병원이 돼야 됩니다. 그냥 병원 안 되고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안 됩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하나하나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흐릿하게 책 읽으면 무조건 요즘 시험은 틀리게 돼 있어요. 자, 1번 주거지역의 주간에 65데시벨 맞죠? 주거지역의 주간에 65데시벨 맞고요. 2번에 그 밖의 지역이니까 기타 지역의 야간에 65데시벨이죠. 기타 지역 야간에 65데시벨이 됩니다. 1번, 2번은 일단 맞잖아. 그죠? 자, 3번 봅니다. 소음 측정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겠지.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이래 풀어야 된다. 맞죠? 1번, 2번, 4번이 맞으니까 틀린 것은 3번 아닙니까? 맞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원래 소음 측정은 벽에서 1.5m, 땅에서 1.5m 떠야 되고 5분에 3번 측정하는데 읽어볼게요. 자, 여기 끝에 봅니다. 나머지는 됐고 1.5, 1.5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1에서 3.5, 1.2에서 1.5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 공원,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관리사무소는 소음 측정 장소 제외되어서 요게 일반인이 소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외. 근데 3번만 승진범인데 1, 2, 4번을 알기 때문에 3번이 답인 겁니다. 요래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3번 이거 붙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1분에 한 문제를 못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 압박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쉽죠? 그죠? 그래서
아는 것부터 체크해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3번 소음 측정 장소 제외. 일반인이 다 느낄 수 있는 소음의 기준적인 측정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부속 건물 이런 것은 제외입니다. 답은 3번. 12번 경비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비업법이 시험에 지금 계속 나오네. 그런데 종류 5개를 떠나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비업법 시험의 채용은 뭐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계속 그거 나왔는데 벗어나서 이런 내용 나온 것은 처음이에요. 자, 1번 회사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뭐 개인은 안 되고 무슨 회사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2번 경비업의 허가는 지방청장의 허가입니다. 3번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내가 진도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날이 나오는 건 3개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다음 날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죠? 자, 1번 15 만료 다음 날 정규 경찰 공무원 임용 기억납니까? 다음 날. 자, 그리고 죽었을 때 근무 중에 죽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사망 면직일 카운터 있지 않습니까? 사망 면직일은 언제가 되냐 하면 사망 다음 날이 됩니다. 근무하다가 죽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사망 다음 날. 하나 더 있죠? 날짜 계산. 날짜 계산할 때만 다음 날입니다. 날짜 계산하지 할 때는 그날부터고. 자, 경찰위원회 결격 사유 이탈한 날, 퇴직한 날이 되는 거고. 날짜 계산할 때만 다음 날이에요. 자, 우리 범칙금 통고서 스티커 끊을 때 1차 납부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2차 납부 기간이죠. 맞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의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은 7일. 부득이할 때 7일. 다음 날부터 7일이잖아. 맞죠? 다음 날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당일입니다. 따라서 3번도 당일입니다. 쉽잖아. 그죠? 3번도 당일이에요.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이건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뭐 다음 날부터 얼마가 아니고 그냥 바로 경찰위원회 결격 사유 같이 퇴직한 날, 이탈한 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허가받은 날부터 5년 갱신. 자, 갱신 나갈 때가 5년 다음 날부터 5년이겠지. 처음에 허가 들어갈 때는 바로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다음 날 몇 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만 알아도 이건 맞췄겠지. 맞죠?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수업은 나는 우리가 8주에 책을 끝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다른데 이래 가면요 수업 엄청 많이 하고 이 안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수업 반만 하고 여기서 18문제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20문제 나와서 뭐 할 거야? 그죠? 어차피 승진 문제 다 해도 틀립니다. 전체 다 해도 20문제 다 못 맞춘다니까. 그런데 나는 필요한 거 이게 전체 우리 경찰학 개론에 채용이 여기입니다. 채용이 여기고 전체가 승진이거든요. 그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것만 하고 8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2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 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은 모르는 거 나와도 할 수 있다, 하이한다 하고 숫자에만 집중해 버리면 2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나와요. 근데 웃기는 거는 경찰학교는 100점은 항상 여학생들입니다. 말을 잘 듣거든. 덤벙거리지 않고. 그래서 18문제 맞추고 2문제 나왔을 때 하이한다 할 수 있다고 숫자를 생각하니까 여학생들은 100점이 나오고 남학생은 둘 중에 하나가 돼서 9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제 범위 밖에 게 많아서 95점이 최고 점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 허가받은 날. 13번. 자, 13번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조심할 것은 총포도금 화약류 등 안전관리법하고 경직법의 분사기 등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무조건 포함입니다. 여기는 가로 안에 나오는 내용이 무조건 포함이라니까. 이것도 포함이에요. 자, 대통령령이고 포함이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누구든지 그 불법 무기로 불법 총포도금 화약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상식인데. 4번 보겠습니다. 서장 신고지요. 4번 경찰서장 신고. 첫 번째 모의 총포 제조. 첫 번째 모의 총포 제조. 그 다음에 화약류의 수입이 아니라 수입 도착 폐기 운반 이렇게 되죠. 화약류의 수입이 아니라 수입 도착. 수입은 따로 허가가 있잖아요. 그죠? 화약류의 제조 수출 수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수입 허가 받은 거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장 신고는 모의 총포 제조의 화약류의 수입 도착 폐기 운반인데 서장 신고가 최초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장 허가만 나왔거든. 서장 신고가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4번 당연히 신고는 출발지 서장의 신고가 의미가 있는 거지 도착지 서장의 신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출발 이전에 신고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4번은 운반이죠. 4번은 화약류의 운반입니다. 운반. 자, 그런데 1, 3, 4가 맞지 않습니까? 틀린 것은 뭡니까? 2번입니다. 2번. 2번은 근거예요. 근거입니다. 이거 제조 허가의 결격 사유인데 요거는 우리 범위가 아니지만 역시 뭡니까? 문제 내는 사람은 이거 아주 잘합니다. 알았죠? 1, 3, 4가 채용이니까 2번이 우리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1, 3, 4를 맞춰보니까 2번이 답인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거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밤에 내하고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만 할 줄 알면은 문제 금방 풉니다. 내가 이거 문제 받아서 5분 만에 다 풀었습니다. 5분 만에. 야, 이거 요새 이런 게 자꾸 나오는구나. 소속 묻는 거 있죠. 그죠? 맞는 내용 설명해놓고 소속 아닌 거 있잖아. 그죠? 실컷 조리 설명해놓고 성문법은 아닌 것은 요새 시험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전부 요새 요래 나옵니다. 벌써 우리 시험만 요게 3번째입니다. 틀린 것은 2번 근고 이상 3년 미경가자 요래 읽습니다. 근고 이상 3년 미경가자 요래 읽었어요. 됐습니까? 너무 쉽죠? 자, 14번이 우리 범위가 아닙니다. 범죄 수사 규칙의 영상 녹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우리 청성법에 있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보면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녹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이 우리 거기에 청성법이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한데 4번이 우리 책에 없습니다. 경찰관은 다 찍고 원본을 봉인해서 나중에 판사한테 제출하는데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할 때 이때 시청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니까 해야 돼요. 이거 틀렸습니다. 시청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한다인데 뭐 14번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14번은 어쩔 수 없어요. 4번 틀렸습니다. 시청하게 하여한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넘어갑니다. 15번. 15번. 성폭력처벌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게 어렵습니다. 저 3번, 4번이 우리 범위죠. 자, 3번 뭡니까? 관련되는 공무원은 누설하면 안 되고 4번 신상 정보에 대해서 그죠? 저 공개 수집 관리, 보존 관리입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에 대해서 보존 관리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공개 고지 집행 있죠. 공개 고지 집행은 여가부 장관이죠. 여성가족부 장관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4번이 됩니다. 4번. 그 보존 관리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여가부 장관한테 보낸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3번, 4번은 확실하게 알겠는데 1번, 2번이 조금 그래서 요번에 우리 범위밖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1번. 자, 신상 정보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출국할 때 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자, 신고입니다.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자발찌라는 말은 없습니다. 알았죠? 이거 자꾸 오버하던데 신상정보하고 전자발찌하고 별개예요. 신상정보 공개자가 전자발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전자발찌 생각해버리면 이 문제를 못 풀게 되겠지. 그죠? 이게 틀립니다. 됐죠? 또 대반에 전자발찌 생각한 사람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맞다고 생각했을 건데 전자발찌가 아니에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도 되지만 가정폭력도 되고 강력범죄도 되고 가석방 대상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라고 해서 100% 전자발찌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자발찌 생각해버리면 1번을 뭐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신고하여야 한다고. 2번 신상 정보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유예 받은 사람 2년 경과하면 면제한다는 건데 1번, 2번이 어렵고 3번, 4번은 알아야 됩니다. 답은 1번. 16번 다중범죄의 정책치료법이 제가 수업할 때 요 근래에 최근 숙령 시험 5번 중에 4번 나왔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6번 중에 5번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수업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별 4개입니다. 별 4개짜리 시험에 계속 나왔는데 이거 틀려버리면 뭐 할 말이 없죠. 1번 자, 시간을 끌어서 해결합니다. 1번 지연정화법입니다. 시간을 끌어서 해결하니까 지연정화법. 자, 시간 끌죠. 어떻게? 동남권 신공항 지정 연기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지정 연기.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만드느냐 부산 가덕도에 만드느냐 싸워버리니까 다음 정부로 밀어버리면서 그 중간에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장해버렸죠. 지연정화법. 시간을 끌어서 해결을 합니다. 2번 자,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경이적인 사건 폭로, 규모가 큰 행사 개최에서 이슈를 약화시키는 거 있죠. 자, 2번이 전입법 아닙니까? 전입법인데 전입법에 규모가 큰 행사 개최하지요. 자, 예를 들어서 제주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 등재. 요거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때문에 관심을 돌렸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지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나라 다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총선거 앞두고 이제 여당이 힘을 얻게 되니까 그것을 반발을 무마시키고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기에 종교 때문에 분리된 나라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상대편 카슈미르 국경 지역에서 상대편 국경 너머의 하늘 보고 대포를 쏴버립니다. 하늘 보고 사람도 없는 곳에. 그러면 전투가 발발했다고 뉴스가 오면은 국민들이 단결해서 집권 여당을 밀게 되는 거죠. 이게 전입법 예시입니다. 예시. 전입법의 예시. 예시를 적어놔야 쉬워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확인이 돼야 됩니다. 3번 불만 집단의 의견을 크게 부각시키죠. 자, 3번은 반대 불만 요소 부각 경쟁행위법입니다. 3번은 경쟁행위법이 돼요. 반대 불만 요소 부각입니다. 반대 불만 요소 부각이 됩니다. 반대 불만 요소 부각. 어떤 게 있죠? 자, 적법 절차를 거쳐서 버스나 지하철 파업을 했잖아. 그지요? 적법 절차를 거쳐서 버스, 지하철 파업을 했는데 시민들의 항의로 인해서 다시의 업무 복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쟁행위법입니다. 반대 불만 요소 부각 경쟁행위법 버스 지하철 파업이에요. 4번 자 이게 미리 찾아서 해결하죠. 경비로 넘어오기 전에 정보에서 사전에 정보활동 강화 사전 미리 해결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 그럴 때 선생님이 앞선자거든. 자, 선수승합법입니다. 미리 해결합니다. 자, 선수승합법은 경비로 넘어오기 전에 선수승합법 경비로 넘어오기 전에 정보에서 미리 해결하는 걸 얘기합니다. 정보에서 사전에 해소시키는 거 선수승합법. 뭐 시험에 이제는 말을 고쳐서 최근 시험 6번 중에 5번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거든. 업무를 할 때. 그래서 이게 우리 시사에 밝아야 됩니다. 시사에 밝아야 되고 뭐가 중요한가 생각을 해야 시험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시사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이번에 결국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수사권 조정은 필기에도 많이 나오고 면접할 때 3명 중에 1명한테 수사권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확실하게 해놔야 되겠지. 그죠? 자, 맞는 것은 2번. 1번은 지연정화법 시간을 끌어. 3번은 경쟁행위법 반대 불만요소 부각. 4번은 미리 해결합니다. 선수승합법. 답은 2번. 17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을 늘어놨을 뿐이지 별거 없어요. 말을 쫙 늘어놨어요. 그냥 나는 너 싫어가 아니고 나는 너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호감은 10% 상승했고 아침에 보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말을 쫙 늘어놓은 게 됩니다. 그렇지만 4번 위드마크는 뭐냐 하면은 음주 운전이 아니고 음주 사고에 대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음주 시점을 돌아가서 계산하는 방법이 위드마크이기 때문에 4번이 우리 범위가 아니니까 4번이 답이지 싶은데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둘째 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음주 운전 피해자가 지금 기절해 있죠. 혼수 상태입니다. 이때 그 영장 발부받지 않고 혈액을 채취한 것은 적법인데 사후에 즉시 영장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로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죠. 그래서 끝으로 가서 증거 능력이 없답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혼수 상태일 때 영장 없이 피를 채취하고
혼수 상태 깨어나면 즉시 동의를 받거나 그게 길어지면 사후영장을 즉시 받아야 되거든. 근데 영장 없이 계속 지나가 버렸죠. 이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1번은 끝났죠. 자, 2번은 뭐냐 하면은 이거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이거 뭐 그거 우리 청소년 보호법 이런 거 생각해 버리면 또 틀리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도교법이잖아요. 그죠? 둘째 줄 미성년자 피의자의 혈액 채취라고 했고 밑에 줄 의사 능력이 있죠. 그러면은 본인만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법정 대리인 동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교통사고 났는데 원동이 몰던 애가 쓰러졌는데 걔가 멀쩡한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그럼 본인 동의만 있으면 되지.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까지 불러서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말을 늘려놨어요. 세 번째. 자, 음주 측정 있죠? 음주 측정은 끝으로 가서 영장 없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거, 요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맞잖아. 그죠? 이거는 처음에 음주 감지를 하는 것은 경찰 행정상의 목적이고 음주 감지가 되어서 차를 빼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절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영장을 일일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음주 수치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영장을 요구받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적법 이런 뜻이에요. 4번의 위드마크는 음주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주 사고 나고 뒤처리하고 시간이 흘러가 버리니까 경찰이 운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시간당 0.008을 곱해서 다시 음주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위드마크는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음주 사실이 있는지 증거 수집하는 것이므로 끊고 경찰관에게 자 위드마크에서 그 나온 수치하고 호흡 측정에서 나온 수치가 서로 틀릴 수도 있고 위드마크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할 때 위드마크가 더 나온다고 고지할 의무는 없어요. 그냥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고 피 뽑는 거예요. 4번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근데 수업 시간에 내가 위드마크는 우리 범위가 아니라서 지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1, 2, 3번이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지.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벌써 4문제째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빨리 제외시키고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게 늦어버리면 경찰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그거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4번 고지할 의무 없습니다. 18번. 자, 18번 또 푸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국가보상법, 국가보안법 내용이다. OX가 바르게 된 것은 자 그러면 이거 책에 잘 없거든요. 책에 잘 없는데 기억 봅니다. 자,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 뽑을 때, 징계 먹일 때, 돈 줄 때 대통령령입니다. 요거 돈 주는 거니까 대통령령입니다. 맞죠? 기억에 상금을 지급하니까 대통령령이에요. 1. 기억은 틀릴 게 없어요. 당연하게 맞잖아. 그죠? 그러면 니은의 보로금이라고 해서 보로금이 있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경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에서 시간의 수당 부정 수령, 시간의 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했다가 들켰잖아요. 그죠? 자, 계약낼 때 얼마 계약냅니까? 2배. 요것만 2배라고 했잖아. 형법상 누범하고 시간의 수당 먹었다가 계약낼 때가 2배고 나머지 전부 2분의 1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월급 압류로 2분의 1, 국가보안법 보로금도 2분의 1, 전부 2분의 1입니다. 2배가 되는 것은 경찰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시간의 수당 일 안 하고 꿀꺽했는데 들켜서 계약낼 때 징계 먹고 2배입니다.
나머지 전부 2분의 1이라고 입이 딸도록 얘기했죠. 2분의 1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2분의 1 겠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자 디귿에 돈 주는 거 대통령령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은 맞추겠네. 리을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OX가 쉽다고 했는데 기역, 니은, 디귿, O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4번밖에 없습니다. 야삽합니까? OX는 요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어렵고 OX는 쉬워서 OX를 지금 많이 내지 말라고 그래요. OX 처음 나왔을 때 5문제까지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2문제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OX는 요래 맞추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하세요. 경찰 뽑는 임용령, 징계 매기는 징계령, 돈 주는 보수 규정. 중요한 것은 대통령령이고 왜 중요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왜 뭐 복제에 관한 규칙, 언제 짧은 팔, 긴 팔 입고 경찰의 날에 무슨 옷 입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부령이에요. 쉽잖아. 외울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령, 시답잖은 거, 뭐 안 중요한 것은 부령입니다. 그죠? 답은 4번.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한테 트레이닝을 받아야 이런 거 다 맞추는 거라니까. 그 아까 내가 전혀 가로막혀 있는 거 2문제 그거 빼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점 나와야 되는데 여학생은 찍어서 95점이 나왔는 거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모르고 문제만 파고 들어가서 하면 아 이게 우리 책에 왜 없을까 계속 남 원망을 하는데 책이 없어도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우리 채용 시험은 어려운 거 절대 안 나오는데 채용 시험 누가 냅니까? 교수들이 절대 안 냅니다. 시험 승진 많이 했는 경찰관들이 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으로 문제만 내는 사람 아니잖아. 그죠? 근무하다가 가서 내거든. 나도 출근하다가 떨려가서 승진 문제 3번이나 냈습니다. 3년 냈어요. 3년 집시법 문제. 내가 요거 내는 걸 아주 잘 알거든요. 우리 채용 문제는 절대 완전 깜깜하게 못 풀게는 2문제 빼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19번 범죄인 인도법의 거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난번에 진도 나갈 때도 얘기했는데 범죄인 인도법의 절대 인도 거절과 이미 인도 거절은 뭐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범죄인 인도 아니면 인터폴에서 시험 나오잖아. 그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1번. 자, 요거 인도 범죄로 시효 완성은 절대입니다. 인도 범죄 밑에 시효 완성 절대. 자, 그리고 2번에 정치적 신념 나오죠. 2번에 보세요. 정치적 신념 절대입니다. 정치적 신념 특정 사회단체 절대예요. 2번 틀렸습니다. 절대. 이거 절대와 임의 구별하는 거 기본인데 수업 들으면 내가 절대를 확실하게 4개를 구분해 주겠습니다. 그거 꼭 알아야 돼. 나머지 임의는 5개고 절대는 4개거든. 그럼 절대 4개만 알면 쉽게 해결되겠지. 맞죠? 내가 수업 진도 나갈 때 또 그 시간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학생들 책을 보면은 내가 절대 표시를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2번은 정치적 신념 특정 사회단체 절대. 3번은 인도범죄 왜 범죄지요? 임의입니다. 인도범죄로 그러면 절대고 인도범죄 왜 임의예요. 자 그리고 4번은 특정성의 원칙이죠. 4번은 특정성의 원칙이에요. 2번 정치적 신념 특정 사회단체는 절대예요. 쉽죠? 20번 현재 수사구조 입장이 다른 것은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그리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198개국 중에서 3나라만 검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지. 일본도 바꿨어요. 일본은 71년도 바꿨어요. 일본 선진국이죠. 일본은 71년도에 벌써 우리같이 검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사법파동을 해서 경찰에게 권한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찰이 모든 걸 수사를 다 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정치인 범죄, 대형 경제 범죄, 고위 공무원 범죄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경찰이 다 해요.
일본 우리가 일본 본 따서 만드는데 일본도 71년도 바뀌었는데 우리가 아직 이런다는 것은 이거 세계적 망신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자, 이거 꼭 구분해야 됩니다. 1번. 자, 검찰이 수사와 기소하고 모든 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기소하고 경찰은 수사가 해야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 말입니다. 2번. 경찰 피심 조서와 검사 피심 조서가 증거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국민은 이중 조사를 받고 있어서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 3번 현실적으로 경찰이 대부분을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뭐 수사 지휘란 명목으로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어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겠고 자 1, 2, 3번은 찬성이니까 4번이 반대겠지. 4번요. 적극 개입 반대입니다. 쉽죠? 답은 4번. 그래서 지금 그 내 수업을 들었다면 뭐 한 85, 90이 나와야 됩니다. 문제 푸는 방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달달달달 읽고 뭐 쓰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 문제 푸는 것은 상당히 좀 미숙하고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6개월마다 시험이 있고 2019년도는 인원 엄청난 증원이 예상되는데 조급하게 굴지 말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승진 시험 빨리 붙어서 채용해서 6개월 미뤄졌지만 승진에 가서 5년, 4년, 9년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합격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승진 시험 발표할 때 끝에 글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불합격할 수 있는데 노력 안 하고 합격은 없다고 항상 그 글자가 나오거든요. 노력해야 채용 시험 합격하고 경찰 승진을 잘해서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승진 문제 풀이, 채용 문제 풀이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수고했습니다.